빗소리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어두운 창고 안 휠체어에 묶인 수진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고 묶인 손목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아가씨가 참 곱게 생겼네요. 남편이 복도 없지?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을 가진 사내가 수진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담배 연기가 그녀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독사라 불리는 그 사내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제발,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남편도 실직해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돈이 없다고? 그럼 다른 걸로 갚아야지. 조직의 2인자인 독사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섰다. 그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갔다. 그때 창고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군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내 조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막내가 바닥에 쓰러졌다. 단 일격이었다. 정확히 경동맥을 가격한 손날치기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술이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해라.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고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707 특전사 출신, 한때 북한 특수부대와 맞서 싸웠던 전설의 사나이 강철수. 그가 돌아왔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전투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버님,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의 시선이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 휠체어에 묶인 며느리가 있었다. 철수의 주먹이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고를 때렸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공간을 지배했다. 오늘 너희들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 철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백 명의 적을 상대했던 전사의 미소였다. 독사와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들도 느꼈다.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창고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석 달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의 정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나무들은 조금씩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철수는 느릿느릿 신문을 펼쳤다. 은퇴한 지 10년, 이제는 평범한 노인의 삶에 익숙해진 그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프라이팬에서 계란 지지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아버님, 된장찌개 끓였는데 드실래요? 휠체어를 타고 나온 수진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지 2년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철수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래, 수진아. 고맙다.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다.
아들 민수가 이런 착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수지는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강인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자였다. 민수는 오늘도 일찍 나갔어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대요. 수진이 능숙하게 휠체어를 움직이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철수는 그런 며느리를 도우려 일어섰다. 며느리가 휠체어를 타게 된 후로 집안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 문턱은 모두 없애고 화장실과 부엌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개조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철수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식욕을 돋웠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려낸 아침상에는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철수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나야 나. 독사 형님이 찾으신다고.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친 목소리.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공포가 목소리에 묻어났다. 정말 돈이 없어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오후 5시까지 1,000만 원 준비해.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철수의 물음에 수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어색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보험회사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다 들었다.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특전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수십 년간 적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그에게 며느리의 거짓말은 너무나 투명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죄송해요, 아버님. 민수 오빠가 친구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얼마나 빚진 거야? 3,000만 원이요. 이미 2,000만 원은 집 전세금 빼서 갚았는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 녀석, 여전히 철이 없구나.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단 말인가. 민수는 이 사실을 아나?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고요. 수진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녀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놈들이 누구야? 동네 사채업자들이에요. 칠성파라고. 이 일대를 주름 잡는다고 들었어요. 칠성파? 철수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과거 전후 중 하나가 그들과 엮여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났다. 꽤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고 들었다. 오늘 오후에 그놈들이 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아버님까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은퇴한 노인의 온화한 눈빛에서 전사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아, 오늘은 집에만 있어라. 어디도 가지 말고. 아버님? 걱정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의 표정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군번줄, 베레모, 그리고 각종 훈장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첩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전우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철수의 손이 멈췄다. 30년 전 특전사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이등병 계급장을 단 청년이 있었다. 최칠성, 지금 칠성파의 보스가 된 그 사내였다. 칠성이 이 녀석? 철수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등산복이었지만 특수 제작된 전술복이었다. 관절 보호대도 착용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비 오는 날의 작전들, 진흙탕 속에서의 훈련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현관에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수진아, 내가 누군지 아니?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707 특전사 출신이야. 이런 동네 양아치들쯤이야. 그러나 수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 해도 이미 칠순을 넘긴 노인이 아닌가. 게다가 상대는 여러 명일 것이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제발, 걱정 마. 말로 해결할 거야. 철수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전술용 장갑이 들어 있었다. 저녁 5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우산을 쓴 사내 셋이 서 있었다. 모두 덩치가 큰 사내들이었다. 계신가요? 약속한 시간입니다.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는 몸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선두에 선 사내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온몸에 문신을 한 그는 칠성파의 2인자 독사였다. 목덜미까지 올라온 용 문신이 위협적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2명도 만만치 않은 덩치를 자랑했다. 한 명은 곰처럼 거대했고 다른 한 명은 표범처럼 날렵해 보였다. 돈은 준비했겠죠? 독사가 거실 소파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빗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남의 집 바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일주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독사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가 거실에 퍼졌다. 수진이 기침을 했지만 독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씩 붙는 거 알죠?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제발, 정말 돈이 없어요. 남편도 죽어라 일하고 있고. 수진이 애원했지만 독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독사의 시선이 수진의 몸을 훑었다. 불쾌한 눈빛이었다. 마치 먹잇감을 바라보는 하이에나 같았다. 다리는 못 쓰지만 다른 건 멀쩡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휠체어를 뒤로 물렸다. 독사가 일어서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독사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갔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내가 왔다. 철수가 들어왔다. 그의 등산복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의 눈빛이었다. 뭐야, 할아버지가 누구? 막내 조직원이 다가가려 하자 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칠성파 맞나? 맞는데 어쩔 건데요, 영감님? 독사가 비웃으며 물었다. 철수를 그저 나이든 노인으로만 봤다. 내 며느리 빚, 내가 갚겠네. 철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독사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뒤에 서 있던 조직원들도 사진을 보고는 표정이 변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가 있었다. 특전사 베레모를 쓰고 가슴에는 무수한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칠성파의 보스인 최칠성이 졸병 시절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고의 교관 강철수 중령님께 마이너스 영원한 제자 최칠성 올림. 칠성이한테 전해라. 강철수가 찾아간다고. 독사의 손이 떨렸다. 강철수. 그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은 없었다. 전설의 특전사 교관, 베트남전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보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보스가 술에 취할 때마다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강철수 교관님이라고.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강 교관님. 독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표정만 남았다. 실수? 내 며느리를 협박한 게 실수라고? 철수가 한 발짝 다가섰다. 독사와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철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그들을 압도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스에게 보고하고 이 일은 없던 걸로. 늦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것은 죽음의 목소리였다. 너희들이 선을 넘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철수의 모습이 번개빛에 비쳤다. 독사는 그 모습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칠성파 본부. 담배 연기로 자욱한 사무실에서 최칠성이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조직 보스의 위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 날카롭던 눈빛도 탁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독사가 그냥 돌아왔다고? 칠성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네, 보스? 강철수라는 노인이 나타나서 부하의 말에 칠성의 손가락이 멈췄다. 담배를 피우려던 동작도 멈췄다. 강철수? 네, 그 집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칠성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멈췄다. 그 이름을 듣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치 봉인되어 있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30년 전 특전사 훈련소. 이등병 최칠성. 자네는 왜 또 싸웠나? 젊은 시절의 철수가 그를 불렀던 날. 칠성은 또 동기와 싸워서 영창을 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놈이 먼저 시비를. 변명하지 마. 자네는 왜 맨날 주먹부터 나가는 거야?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철수는 칠성을 혼내는 대신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칠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단 한 사람. 교관 강철수. 그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다. 아버지였고 형이었고 스승이었다. 그 양반이 왜? 그 집 며느리가 빚진 여자였습니다. 칠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그가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가 서서히 흩어졌다. 독사 불러. 네, 보스. 잠시 후 독사가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보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집에 강 교관님이 계실 줄은. 닥쳐. 칠성이 일어섰다. 창밖으로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된 비였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빛났다. 그 집 빛 장부 가져와. 네. 하지만 보스, 가져오라고 했다. 독사가 서둘러 장부를 가져왔다. 두꺼운 장부에는 수많은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칠성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3천만 원?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이 넘었네. 네, 원래 규정대로라면. 쿵. 칠성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위스키 잔이 떨어져 깨졌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내가 언제 휠체어 탄 여자한테까지 돈 뜯으라고 했어? 칠성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독사가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칠성이 독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너 강 교관님이 누군지 알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들어본 적? 그게 다야? 칠성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그의 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내가 특전사에 있을 때 교관님은 전설이었어. 베트남전에서 혼자 적진에 침투해서 포로 12명을 구출한 분이야. 독사가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북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서는 칠성이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나를 구해주신 분이야. 보스를요? 그래. 내가 명령 위반하고 단독 행동하다가 포위됐을 때 혼자 와서 나를 구해주셨어. 칠성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빗속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강 교관님 집 건드린 놈들 다 불러 모아. 오늘 밤까지. 네, 보스. 독사가 황급히 나갔다. 칠성은 다시 앉아서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이내 끊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한편 철수의 아파트. 아버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침 식탁에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독사와 부하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다. 걱정 마라. 다 해결될 거야.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전사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다. 그런데 아버님,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까요? 조직이잖아요. 칠성이가 나를 찾아올 거야. 칠성이요? 그 조직 보스 말이다. 내 옛 부하였지. 수진이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철수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그 녀석은 막 특전사에 입대한 이등병이었어. 재능은 있었지만 성격이 거칠었지. 맨날 싸움질하고 말썽 피우고. 빗소리를 배경으로 철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수지는 숨죽이고 들었다. 하루는 북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투입됐는데 그 녀석이 명령 위반하고 단독 행동하다가 포위됐어. 내가 구하러 갔지. 그래서요?
둘이서 3일 밤낮을 산속에서 버텼어. 총알도 떨어지고 식량도 없고 그때 그 녀석이 말했지. 교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새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철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새 사람은 무슨, 제대하고 바로 조직 생활 시작했더군. 그럼 실망하셨겠네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웠지.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진 녀석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최칠성이었다. 교관님, 최칠성입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칠성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정장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거실에서 수진을 본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제 저희 부하들이 실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빚장부입니다.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다. 위로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필요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교관님, 칠성아, 너 이렇게 살려고 특전사 갔냐?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칠성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치 30년 전 훈련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알아?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밝혔다. 교관님, 저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남의 인생 망치는 게 내 방식이냐? 철수가 일어섰다. 칠성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이거였어? 약자를 괴롭히고 돈 뜯는 거? 대답해. 철수의 호통에 칠성이 움찔했다. 30년 전 훈련소에서처럼. 아닙니다, 교관님. 그럼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칠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철수 앞에서는 감히 담배를 필 수 없었다. 처음엔 그냥 동네 형들 따라다니다가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계속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보스가 됐다고 자랑스러워? 아닙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교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봐.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너희들이 내 가족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상관없었어. 내가 어떻게 살든. 하지만 이제 선을 넘었어. 내 며느리를, 그것도 휠체어 탄 여자를 협박했어. 철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칠성이 그 주먹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그 주먹에 맞아 쓰러진 동기들, 그리고 자신. 교관님,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독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뿐이야? 철수가 칠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칠성이 움찔했다. 더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칠성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독사가 아니야. 바로 너야.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칠성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칠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받아. 철수의 허락에 칠성이 전화를 받았다. 보스,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뭐? 장부를 압수하고 간부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독사 형님도 잡혀갔고. 칠성이 전화를 끊고
철수를 바라봤다. 교관님, 설마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때가 된 것 같구나. 철수가 일어섰다. 칠성아, 이제 선택해라.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새 출발을 할 거냐. 빗소리 속에서 칠성의 고민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교관님,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하나 있어. 철수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칠성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눈물이었을까, 빗물이었을까. 알겠습니다, 교관님. 그가 무릎을 꿇었다. 비에 젖은 정장이 바닥에 닿았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철수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가 괴롭힌 사람들한테 꿇어야지. 네, 교관님. 칠성이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30년 전 그 젊은 병사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가라. 그리고 제대로 수습해. 네. 그런데 교관님. 왜? 혹시 저희 조직원들 중에 갈 곳 없는 애들, 교관님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철수가 잠시 생각했다. 데려와봐. 쓸만하면 사람 만들어줄게. 칠성이 깊이 인사하고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이 물었다. 아버님, 정말 저 사람이 변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철수가 다시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경찰이었다. 강철수 씨 계십니까? 네, 저입니다. 칠성파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좀 하려고 합니다. 젊은 형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들어오시죠. 형사가 들어와 수첩을 꺼냈다. 어제 칠성파 조직원들과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셨는지. 철수가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그럼 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까? 제가요? 아니면 그들이요? 양쪽 다요.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만 나눴을 뿐입니다. 형사가 수진을 바라봤다. 사모님도 증언 가능하신가요? 네, 시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와서 빚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시아버님이 오시니 그냥 돌아갔어요.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독사라는 사람이 강철수 씨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폭행이요? 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형사님,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70 정도? 73입니다. 제가 30대 건장한 조폭을 때렸다고요? 형사도 웃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정말 때리신 거 아니에요? 설마.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을 뿐이야. 철수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에는 아직도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다.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아버님, 민수 오빠한테는 어떻게 말하죠? 그냥 해결됐다고만 해. 자세한 건 말하지 마. 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아내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아버지.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야. 같이 먹자.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1,000만 원이요.
이제 빚도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과 철수가 눈빛을 교환했다. 민수는 아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 잘 됐구나. 축하한다.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근데 수진아, 오늘 낮에 이상한 전화 받았어. 칠성파라는 데서 빚이 탕감됐다고. 아, 그거. 수진이 당황했다. 철수가 나섰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했다. 이자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요? 어떻게? 군대 후배 중에 하나가 그쪽이랑 아는 사이더라. 그래서 좀 말해줬지.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대신 앞으로는 보증 같은 거 서지 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비갠 후에 맑은 하늘이 보였다. 식사 후 철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비가 그친 후에 특유한 흙냄새가 났다. 이제 시작이구나. 철수는 생각했다. 칠성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조직원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전장에서 들었던 총소리, 포성, 그리고 전우들의 비명.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종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평화롭구나.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버님,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밖이 춥지 않아요? 괜찮아. 공기가 좋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또 그 말이야? 아니에요, 정말로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수진의 말을 철수가 손짓으로 막았다. 수진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네. 둘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아버님,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까요? 안 올 거야. 칠성이가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세요? 철수가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 믿지는 않아.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아버님 앞에서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길을 잃은 사람들이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칠성이를 만났다. 30년 만이다. 많이 변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그때 그 청년이 남아 있었다.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일주일 후 서울 외곽의 한 창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야. 인생학교다. 철수가 창고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 앞에는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도복을 입고 서 있었다. 모두 칠성파 출신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너희는 지금까지 주먹으로 남을 괴롭히며 살았어. 이제부터는 그 주먹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거야. 맨 앞줄에 선 청년이 손을 들었다. 독사의 부하였던 태수였다. 25살의 그는 고등학교 중퇴 후 줄곧 조직 생활을 해왔다. 교관님,
저희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다른 청년들도 같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그건 너희에게 달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길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철수가 도복띠를 고쳐맸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무술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첫 번째 교훈.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다.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했다.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몰랐던 것 뿐이었다. 자, 시작하자. 먼저 기본 자세부터. 철수가 시범을 보였다.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었다. 청년들이 따라했다. 어색하고 삐뚤빼뚤했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였다. 태수, 자세가 흐트러졌어. 다시. 네, 교관님. 구호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 지켜보던 칠성이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30년 전 자신도 저렇게 서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훈련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하나, 둘, 셋, 넷. 더 크게. 목소리는 정신력의 표현이다. 하나, 둘, 셋, 넷. 1시간의 기초 훈련이 끝나자 청년들은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잠깐 쉬어라. 물 마시고. 청년들이 물을 마시며 쉬는 동안 철수는 칠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때 보입니까, 교관님?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한 번뿐이야. 제대로 못하면 그만둘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호신술이었다. 지금부터 가르칠 건 공격 기술이 아니야. 방어 기술이다. 철수가 태수를 앞으로 불렀다. 나를 공격해봐. 네, 교관님을. 걱정 마.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주먹을 뻗었다. 순간 철수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태수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봤어? 힘으로 막는 게 아니야. 흐름을 이용하는 거야. 청년들이 감탄하며 바라봤다. 그들이 알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자, 둘씩 짝을 지어서 연습해봐. 청년들이 짝을 지어 연습을 시작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한편 철수의 아파트.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수제 액세서리 사업이었다. 주문이 또 들어왔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반응이 좋았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한 것이었다. 수진아, 차 한잔 할래? 민수가 커피를 들고 왔다. 고마워, 오빠.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 응,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늘었어. 이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줬다. 직원을 뽑아야 하나? 아니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 어때? 같은 처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말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민수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철수가 들어왔다. 도복 차림이었다. 아버지, 운동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은 좀 늦었네. 철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생기가 있었다. 아버지, 혹시 그 사람들 괜찮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철수가 앉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아버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고, 그래서 더 가르쳐야 해. 내버려두면 계속 그렇게 살 테니까. 철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가 특전사에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을 봤어. 거칠고 방황하던 애들이 훈련을 통해 변하는 걸 봤지. 다 변했나요? 아니, 일부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대부분은 달라졌어.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찾고 새 사람이 됐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으세요, 아버지.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쳤다. 태수라는 녀석이 특히 열심히 한다. 예전의 칠성이가 떠오른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기를. 다음 날 창고 체육관. 교관님, 대한민국. 청년들의 우렁찬 구호가 울렸다. 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실전 응용을 배워보자. 네, 교관님. 철수가 태수를 불렀다. 태수, 앞으로 나와. 네. 태수가 앞으로 나왔다. 한 달 전과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불안과 방황 대신 의지와 희망이 보였다. 지금부터 내가 공격할 테니 막아봐. 네. 네. 태수가 당황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준비됐나? 아, 네. 철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순간 그의 몸이 잔상처럼 움직였다. 퍽! 태수가 미처 반응도 하기 전에 바닥에 나뒹굴었다. 충격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다. 분명히 느린 동작으로 다가왔는데 순간적으로 빨라진 것이다. 뭐하나? 일어나. 네, 네.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다른 청년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다시. 이번엔 태수가 집중했다. 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하지만 툭. 이번엔 가볍게 이마를 맞았다. 반응이 너무 늦어.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 네, 교관님. 훈련이 계속됐다. 청년들은 차례로 철수와 대련했고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패배감이 아닌 배움의 기쁨이 있었다. 휴식 시간, 청년들이 물을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칠성이 찾아왔다. 교관님, 왔나, 칠성. 칠성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달 체육관 운영비입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 받아주십시오.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저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았다. 대신 이 돈은 아이들 장비 사는데 쓸 거야. 감사합니다. 칠성이 청년들을 바라봤다. 많이 달라졌네요. 아직 멀었어. 이제 겨우 시작이야. 교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 이 아이들이 더 성장하면 경호업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철수가 칠성을 바라봤다. 경호업체? 네.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돈도 벌고 남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철수가 청년들을 바라봤다. 확실히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싸움에는 익숙했다. 문제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아직은 이르다. 네, 교관님. 그때 태수가 다가왔다. 교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봐.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철수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나쁜 짓을 했던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너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단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야 해. 태수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됐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 훈련이 재개됐다. 구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저녁, 철수의 아파트. 아버지, 오늘 뉴스 보셨어요? 민수가 TV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칠성파 관련 재판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칠성파 조직원 대부분이 자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한대요. 그래, 잘 됐네.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신기한 게 자수한 조직원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일한대요. 무슨 체육관. 수진이 철수를 바라봤다. 아버님이 하시는 그곳 아니에요? 그런가? 철수가 모르는 척했지만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수였다. 교관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른 조직 애들이 체육관에 쳐들어왔습니다. 칠성파 잔당들을 처리하러 왔다고.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치는 사람 없게 버텨. 내가 간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체육관에 문제가 좀 생겼어. 금방 올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걱정 마. 금방 해결하고 올게. 철수가 서둘러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이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네. 체육관에 도착한 철수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했다. 청년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 뭐야, 영감탱이가 왔네. 문신을 한 사내가 비웃었다. 호랑이파의 2인자 맹호였다. 팔뚝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이 위협적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수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뭐긴 뭐야. 칠성파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접수하러 온 거지. 여기는 체육관이야. 조직이랑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웃기지 마. 여기 있는 놈들 다 칠성파 출신이잖아. 맹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영감, 물러나. 안 다치게 해줄게. 그럴 수 없어. 철수가 도복띠를 고쳐맸다. 이 아이들은 내 제자들이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하? 영감이 뭘 할 수 있다고? 맹호가 손짓했다. 부하 둘이 철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퍽! 퍽! 두 번의 타격음과 함께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철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뭐야? 맹호가 당황했다. 철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마지막 경고다. 돌아가. 이 새끼가. 맹호가 직접 달려들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철수는 유유히 피했다. 그리고 쿵. 정확한 카운터가 맹호의 명치에 꽂혔다. 맹호가 무릎을 꿇었다.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형님. 나머지 조직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철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공격은 정확했다.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괴물이야. 마지막으로 서 있던 조직원이 도망치려 했다. 그때 태수가 막아섰다. 어디가? 비켜. 조직원이 주먹을 휘둘렀다. 태수가 철수에게 배운 대로 몸을 틀며 피했다. 그리고 탁!
깔끔한 카운터가 들어갔다. 조직원이 쓰러졌다. 잘했어, 태수. 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청년들도 자신감을 얻은 표정이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실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맹호가 신음하며 일어났다. 너 누구야? 강철수다. 강철수? 설마 그 전설의. 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철수. 그 이름은 조직 세계에서도 전설이었다. 707 특전사에 살아있는 전설, 베트남전의 영웅.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됐어? 철수가 맹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너희 보스한테 전해. 내 제자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네, 알겠습니다. 맹호와 부하들이 허둥지둥 도망쳤다. 체육관에 남은 청년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교관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철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막은 거야. 하지만 진짜 승리는 너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나? 네, 교관님. 청년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별일 없었어. 뉴스에 나왔어요. 호랑이파 조직원들이 집단 폭행당했다고.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넘어진 거겠지. 수진이 웃었다. 아버님 정말. 됐어. 밥이나 먹자. 배고파. 가족이 모여 늦은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서울 외곽에서 조직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호랑이파 조직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민수가 TV를 끄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보복할 수도. 걱정 마. 이제 안 올 거야. 철수의 말이 맞았다. 그날 이후로 체육관을 찾아오는 조직은 없었다. 강철수라는 이름이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6개월 후 가을. K-시큐리티 창립 기념식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상에 선 태수가 정장 차림으로 인사했다. 깔끔하게 깎은 머리와 단정한 정장 차림은 과거 조직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뒤에는 같은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철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었다. 객석에는 철수 가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수지는 휠체어에서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민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강철수 교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쏠렸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교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수의 요청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가 마지못해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철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청년들은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철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수가 청년들을 바라봤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청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창립식이 끝난 후 철수는 청년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각종 경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교관님, 어떠세요? 태수가 자랑스럽게 물었다. 괜찮네. 근데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이미 계약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주로 약자 보호 관련 일들이에요. 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마라. 너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경호가 아니야.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한편 수진의 온라인 쇼핑몰도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1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사무실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수진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또 신기록이에요. 직원 한 명이 기쁘게 보고했다. 그녀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정말요? 모두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대표님,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맞다. 안내해 주세요. 수진이 면접실로 향했다. 오늘도 새로운 장애인 직원을 뽑는 날이었다. 저녁, 철수의 아파트.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특별히 칠성도 초대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합법적인 사업을 하며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 사업에 힘쓰고 있었다. 고맙긴. 내가 잘한 거지. 아닙니다. 교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과거는 잊어.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야. 철수가 잔을 들었다. 자, 모두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가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식사 후 철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가을 밤 공기가 상쾌했다. 아버님,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춥지 않아? 괜찮아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또 그 말이야? 아니에요. 진심으로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그 청년들도 모두 새 삶을 찾았어요. 철수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진아, 내가 한 건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진짜로 변한 건 너희들 스스로야. 그래도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래, 때로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하지. 둘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철수는 여전히 체육관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세를 낮춰. 더 낮춰. 네, 교관님. 이번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었다. 철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약한 아이들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 기억해라. 힘은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야. 자신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야. 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이들이 당당해지고 있었다. 휴식 시간, 태수가 찾아왔다. 교관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희 회사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프로그램이었어요. 잘했네. 그리고 그 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태수가 편지를 건넸다. 철수가 읽어 내려갔다. 덕분에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형들이 항상 지켜주니까 안심이 돼요. 저도 나중에 형들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지. 네, 교관님. 저도 처음으로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예전에 저였다면 오히려 그 아이를 괴롭혔을 텐데. 이제는 보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성장이야, 태수야. 철수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저녁 철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내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태수와 청년들은 이제 남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수진이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닌 일으켜 세우는 힘.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해온 진짜 강함이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강철수 선생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명함을 보니 국가보훈처 직원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위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맡아주시면. 철수가 서류를 훑어봤다.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수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졌다. 한 달 후 대형 강당. 이제부터 제2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철수가 단상에 서서 말했다. 아래에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빈곤, 다양한 이유로 방황하는 아이들이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처음에는 반항적이던 눈빛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와 제 제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변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소년이 다가왔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선생님, 저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단 진심으로 원해야 해. 저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더 이상 맞고만 사는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수가 손수건을 건넸다. 겁쟁이가 아니야.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강해. 정말요? 그래. 이제 그 강함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면 돼. 네, 선생님. 소년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다. 저녁, 철수의 아파트. 아버지, 오늘 뉴스 보셨어요? 민수가 신문을 들고 왔다. 아버지가 일면에 나왔어요. 전설의 특전사 출신, 이제는 청소년들의 멘토로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철수가 쑥스러워했다. 별것도 아니라뇨.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 철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인생이란 참 묘하구나.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던 내가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으니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태수였다. 교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 회사가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이 모든 게 교관님 덕분입니다. 시상식에 꼭 와주세요. 그래, 가마. 전화를 끊은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뿌린 씨앗이 제대로 자라고 있었다. 시상식 날,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은 K-시큐리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수와 직원들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모두 당당한 모습이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강철수 교관님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의 철수를 비췄다. 사람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다. 교관님, 올라오세요. 철수가 마지못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태수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교관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태수가 깊이 인사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인사했다. 고맙긴. 너희가 잘한 거야. 철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은 건 이 청년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객석에서 수진과 민수가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다. 시상식이 끝난 후 철수는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교관님,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저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교관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좋은 생각이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과자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철수가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정말? 네. 저희처럼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순환이었다. 1년 후, 할아버지, 여기 봐요. 어느새 철수에게는 손자가 생겼다. 민수와 수진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 우리 강아지가 벌써 이렇게 컸네. 철수가 손자를 안아들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아버님,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희망이는 어때? 강희망. 좋아요.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손자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희망아, 이 세상은 때로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야.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도 많단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너도 커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강한 사람이 되렴. 진짜 강한 사람 말이야.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비였다. 체육관에서는 여전히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왔고 졸업한 제자들은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나이는 더 들었지만 열정은 여전했다. 교관님, 한 청년이 달려왔다. 저 합격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 정말 축하한다. 교관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한 결과야. 좋은 경찰이 되거라. 네, 꼭 그럴게요. 청년이 경례를 했다. 철수도 경례로 화답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오늘로 이 일기장도 끝이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며느리를 지키려다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태수와 청년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수진이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칠성이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손을 내밀어 준 것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내일부터는 새 일기장에 쓸 것이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전사의 길이니까. 철수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철수는 여전히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그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칠순이 넘은 노병은 오늘도 그 길을 걷는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걷고 있다. 그들도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강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강철수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